3월 14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하며 7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09%, 0.13%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에서의 1월 산업 생산이 예상 외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담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45%, 0.02% 하락했고 독일만 0.06% 상승했습니다. 13일 바티칸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비밀회의인 콘클라베 둘째 날 오후 5번째 투표까지 간 뒤 제266대 교황에 올해로 76세인 베르골리오 추기경을 선출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청년 실업 대책과 재정 긴축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인해 당초 재정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맞추기 힘들어진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1년간 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상승폭은 소폭이었지만 7일째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상승으로 봐서는 9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17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매 판매가 호재가 됐던 것이 증시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지표 부진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발행에 따른 실망감으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오늘 국내 증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마감된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의 상승으로 플러스로 마감됐지만 2,000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반면에 역시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면서 1%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50선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오늘 국내 증시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흐름이 전망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오늘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옆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9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장 마감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당겨주고, 네. 상당히 자기들끼리 다 하는 모습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그만큼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또다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유럽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먼저 듣겼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 좋은 소식부터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 큰 폭의 감소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0.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시장이 예상을 했는 거는 0.1% 정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지만 전망치보다 좀 더 하회하는 모습이 지금의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독일 같이 유럽을 이끌어가던 나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생산이죠. 그래서 GDP 성장률 한번 같이 보시면 0.3%에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0.5%까지 전망치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미국발 훈풍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에도 관심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2월 소매 판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예상치보다도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구나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소매 판매 지수가 중요하냐고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 초에 어느 정도 임금이 인상이 됐죠. 임금이 인상이 되고 다음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임금 자체를 만약에 소비로 연결이 안 되면 다시 또 경기 위축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순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를 불러일으키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소매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미국 증시의 힘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버냉키가 양적완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가 추세대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오버히팅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익 실현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보유를 하고 있던 권 자체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만약에 미국 증시 안에를 본다면 좀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측면으로 한번 따져 보시더라도 하단에서 뭐 14,000포인트 부근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줄곧 거래량 자체는 어느 정도 작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오는 모습이고, 한 번 더 방향성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런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도 함께 세워볼게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궁금합니다. 저도. 앵커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뭐 항상 관망세가 짙어지죠. 뭐 이때가 되면 모든 전문가들 대부분이 뭐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코드로블 워칭 데이가 되면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시청자분들이 서운하실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는 나왔습니다. 어떤 지지가 나왔냐 하면 1980포인트에 대한 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갤럭시 S4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차 군단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거기에서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지점 자체를 하단을 견고히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적인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하단에 있는 60일선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바로 금리와 환율이겠죠. 그래서 현관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시키면 지금 통화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환율에 대해서 이익적인 측면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벌써부터 뭐 금리 인하를 다 했었죠. 양적 완화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화량에는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무역수지라든지 아니면 경상수지 같이 유동성이 큰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 상승폭이라든지 아니면 하락폭 자체가 환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좀 시각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지금은 두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방 자체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는 우상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우리나라에서도 훈풍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려보자. 그만큼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 코스피에 대해서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 실적은 다 나왔고 지금부터 반영되는 부분은 당연히 1분기 기대감이거든요. 거기 기대감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그런 시각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자체의 폭은 깊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다만 북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이 두 가지만 중요하게 좀 더 체크를 하시고 하단 밴드는 여전히 1980포인트를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어제는 잠을 못 잤는데요. 네. 7.8기의 도전 정신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JYP 그리고 SM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까지 3대 빅3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름값이 좀 더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는 단연 싸이의 활약이 조금 돋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이 359억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8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5.4%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2%가 증가를 했던 모습이죠.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4분기 실적에는 싸이의 활동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싸이 실적에 대한 반영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싸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활동을 했지만 해외 에이전시도 같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장부 계산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1분기에 실적으로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맥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 자체를 장기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8만원 선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빅뱅의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2NE1의 콘서트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다 일본에 대해서 콘서트가 잡혀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콘서트가 잡혀있다는 말은 그만큼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이익 자체가 우리나라의 YG 엔터테인먼트의 마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변수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말하는 단계는 한 달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신다면 목표가는 일단 8만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점 맥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73,0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로 임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71,000원대를 우리가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여기서 급등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20일선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는 순간이 조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회 7.8기 관심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다시 추천받았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추천을 받았었나요? 한국카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조금 주춤거려요. 예, 일단 8,670원까지 한번 찍고 네. 다시 빠진 상태에다가 어제 반전 포인트를 새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빨리 반전 포인트 잡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목표가를 조금 높이셔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정 이후에 지금 상당히 반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 자체는 좀 더 강세를 더 띌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탔던 종목군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 목표가를 9,2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더 끌어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한번 존재를 합니다만은,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은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8,700원 보시되 조금 더 길게 보실 때는 9,2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높이셔서 대응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8,700원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9,2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한국카본 AS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 어떤 부분 꼽아오셨나요?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ED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에 LED는 그 시장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조명용 LED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LED TV 쪽에 들어가는 LED 패널 쪽이 있습니다. LED 조명 쪽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지금 건물을 증축하거나 아니면은 조명 공사를 새로 할 때는 대부분 다 LED 조명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LED 조명이 아무래도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은 전기 소모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명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거의 지금은 동일한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생산이 더 대량화되면서 이 LED 조명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기존의 구형 전구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LED 전구의 수요량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LED 조명의 시장보다도 더 빨리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LED TV 쪽의 시장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S3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LED TV 쪽에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ED TV 쪽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 PC 쪽의 패널 생산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군의 대체적인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종목군을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로 루멘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역시 11월 달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잠깐 주가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상당히 빨리 회복세를 타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루미 마이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호전기와 더불어서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LED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LED 패널 쪽, 이쪽이 아무래도 분위기가 더 좋고, 조명 쪽도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띄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를 출시하는데 이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나 부품주들 이쪽에 매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유망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유망 업종으로 LED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은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루멘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LED 관련주는 아주 큰 조정을 기다리면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들고요. 네. 아마 LED 관련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아서 저점을 공략하시려면 시장 자체가 무너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무너질 때는 또 다른 별개의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잠깐 눌림목 줄 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를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분봉 차트 상에서도 어제 장 마감쯤에 주가가 많이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9,05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일 종가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루멘스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부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2% 이상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잖아요. 시장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그 사이 고생 많았죠. 지금 오늘이 이제 3개월 마지막 날입니다. 3개월 마지막 날 60일의 대장전이 끝나는 날인데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오늘 모든 선물 만기들이 옵션과 선물들이 만기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폭풍 전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점심때 이후에 큰 폭에서 이제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식 제가 이제 1등주를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종가에 이제 큰 폭을 올렸죠. 종가에 큰 폭을 올리고, 제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를 이제 변곡점 자리다 이랬는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올리면서 주가를 어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99포인트에서 걸리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그 사이 여러분들이 믿었던 뭐 상해 증시는 이미 볼 거 없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변령이 나오는데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일단은 뭐 다우존스 지수 한계, 이 말은 우리 곁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의 장세는 선물 옵션에 다 이제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기관들은 이미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정리를 해가 이제 한 1,000억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2조 4천억을 두고 니 주권 내 살고식으로 이제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세게 붙었습니다. 소속된 말로 이제 세게 붙었는데, 지금 그 옵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옵션은 외국인은 뭐 양차고요. 기관도 이제 개인도 양차입니다. 양차라는 것은 오르나 내리나 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롭게 봐야 될 게 이제 기관인데, 기관들도 보시면 이제 콜도 팔고 풋도 팔았다. 이것도 이제 양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기관은 이미 빠졌어요. 이 싸움에 빠지고 이제 개인들이 전부 이제 위쪽, 외국인이 전부 아래쪽 이렇게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결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러분 지금 게임이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중심이 265 좀 위쪽에 있습니다. 265쪽 위쪽에 있는데 200 지금 현재 평균 가격이 260 한 5.50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265.50 같으면 우리 개인들이 조금 이제 데미지가 입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130만 원 정도 손해나는 그런 선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개인들이 돈 먹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라인 껐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자리가 이제 저항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들이 얼만큼 손해나는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동안 개인들이 지금 현재 한 3,500억 정도 잃었습니다. 3,500억 정도 잃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현재 한 300억 정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얼만큼 데미지를 줄이고 끝날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맞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오전에는 큰 변동이 없고 오후 제가 볼 때는 한 1시 이후에 큰 변동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양차 너무 그 근월물을 이제 원월물 하지 말고 근원물 쪽으로 이제 한 부담 없는 금액 한 30에서 50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 양차 쪽에 한쪽에는 죽더라도 한쪽이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자차는 일단 60일 이평과 20일 이평이 이제 샌드위치에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크게 뭐 선물에 대해서는 큰 영향입니다만 샌드위치에서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20일 이평이 노란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60일 이평이 지지로 이제 작용합니다.
근데 60일 입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0일 입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장 자체는 계속 약세다. 그러다가 MACD까지 데드크로스 나면서 오실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약세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장 자체는 여러분 뭐 충분히 저 말 들었으면 현금화를 충분히 했을 건데 현금화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270천 원에서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여러분 이번엔 장세가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계속 신고가였습니다. 이번 선물에서 계속 신고가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장세가 이루어지느냐면 이제 외국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현물이나 이제 공룡되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선물이 이제 그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거래량, 8배나 7배 정도의 거래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장세는 일단 여러분 오전에 매매하시고 오후에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물 만기일 날 원래 제가 어제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휴가를 안 간 이유가 오늘 너무 폭풍전야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 개인과 외국인들이 너무 사생결단식으로 2조 4천억 걸고 싸우기 때문에 저도 못 갔는데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편이 좋다. 그리고 선물 매매하실 분들은 6월물 매매는 괜찮은데 3월물 매매하실 분들은 오전에 끝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외국인은 믿을 게 못 되고요. 외국인은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국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중국 증시가 밀렸지만 땡기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요즘 이제 기관도 프로그램 매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전에는 뭐 크는데 지금은 많아봐야 한 200억 이제 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오늘 장은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는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지금 피봇 보시면 피봇의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9시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이제 피봇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의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강의고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도 제가 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방송 보실 분들은 서울경제TV 치셔가지고 수익을 말하다 클릭하시면 과거 거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배가 남주지 않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지난주에 갭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피봇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1995포인트입니다. 1995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10포인트 이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 반대로 또 위쪽에는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폭풍 전야고 폭풍 당일입니다. 폭풍 당일날은 폭풍 피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리하시는 그런 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PMF 차트라든지 PMF 차트 분명히 음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랭코 차트도 분명히 음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세 차트들은 이미 음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한 3, 4일 보는 이런 장세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는 장세지만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거기다가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근접한 폭풍전야에 근접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오늘은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상수랑수 높은 위상자인데요. 그래서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다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참 선물 만기일 날 지난 과거에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제가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제가 주구장창 우리나라 증시는 아니라고 했는데 뻐꾸기들이 2000포인트 이상에 2200 간다 뜨던 바람에 여러분의 너무 큰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우리 센TV 특히 굿모닝 대박 예감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황하는 애널리스트들도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역발상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눈에 본대로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러시고 아침에 시황하는 우리 전문가들도 수익을 말하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천님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오후 1시 정도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려거든 오전에 오후에는 하지 말자. 일단 폭풍은 피하가 보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이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또 금통위도 있는 날이긴 하지만 이벤트 데이인데 또 화이트 데이이기도 하잖아요. 3월 14일.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화이트데이인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증권 투자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종목 두 종목을 아낌없이 드리겠으니 수익이 나시거든 꼭 피자나 영화 관람 또는 좋은 레스토랑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에 밤샘하면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저만 조용히 사서 수익 내려고 한 종목인데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하제약입니다. 의료제약 및 바이오 관련 주식입니다. 동사는 1984년 설리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정제, 연고제, 주사제, 플라스타 등 150여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58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현재 저점을 지지하면서 상승 중입니다. 보유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7,200원에서 7,6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 이상입니다. 손절가는 7,100원입니다. 각각 한 몇백만 원 정도만 사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욕심내지 마시고요. 5% 수익 시 절반 매도, 10% 수익 시 모두 매도하셔서 행복한 화이트데이를 즐겁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자세한 대응 전략 얘기를 들어봤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나머지 한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예. 의료 제약 및 바이오 관련 주식입니다. 항상제와 순환기 및 소화기 질환 치료제, 안과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처방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연구개발, 전문 법인인 파마픽스를 계열 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약 34%입니다. 중국발 황사로 인한 공기청정기, 눈 질환 등으로 수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이 770%로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2,700원에서 2,95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3,300원입니다. 손절가는 2,600원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화이트데이인데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어젯밤에 이쁜 사탕 2봉지를 선물했습니다. 어제 집안을 행복바다,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행복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솔직히 밤 11시에 다시 회사로 와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화이트데이는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요. 오늘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누님, 여동생, 여자친구, 딸들에게 모두 사탕을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네 슈퍼에 갔더니 약 5,000원 정도면 멋지게 포장된 사탕 바구니를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올해 남성분들의 앞날과 가정과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꼭 사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의 행복이 곧 나라와 가정의 행복입니다. 주식 투자와 선물 옵션 투자는 1년 내내 할 수 있지만 화이트데이는 오늘 하루입니다. 또한 두 종목 좋은 종목이니 조금씩 사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꼭 사랑하는 가족과 여성분들에게 영화 관람이나 피자, 레스토랑 식사 등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은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남자친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그리고 삼천당 제약 오늘의 관심 종목 또 달콤한 수익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3월 14일 증권사별 리포트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종근당을 꼽았습니다. 상위 제약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 시연으로 양호한 실적 지속이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NHN을 꼽았습니다. 라인의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말 기준 2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시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인데요. 넥센터이어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 연기됐던 창녕공장 증설 결정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서 성장성 재부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삼성전기를 꼽았습니다. 1분기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실적 개선 기대가 강화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갤럭시 S4 모멘텀을 고려할 때다 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태광을 꼽았는데요. 최근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밝히면서 전방산업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여전히 견고해 수주 전망이 밝고 전방산업 여전히 견고해서 월 300억 원 이상의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역시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또 금일 같은 경우 3월에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은 신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점, 그리고 중국의 긴축, 대북 변수 같은 정책 변수가 좀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점차로 정책 변수는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코스피 시장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간 수급이나 정책 지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러한 관점은 유지를 하고요. 또 당국의 강력한 최근의 주식시장 정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최근의 높은 대북 변수 자체는 방향성보다는 역시 변동성의 변수로 향후에 혹시 대북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시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시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을 세워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 종근당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위 제약업체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시현을 하고 있고 또 양호한 실적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업체에 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강을 하면서 타 업체 대비해서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약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근당은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종근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목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예상 지수 짚어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1999포인트로 0.01%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550 회복 출발도 가능하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볼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선불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국내외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가 거의
이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최상위급이다라고도 보셔도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여부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포커스를 좀 잡아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이제 쿼드러블 이제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최근 5년 내 최고가를 스프레드가 상당히 경신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일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스프레드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매수 차익 잔고들이 롤오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준으로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 좀 강하게 움직여질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보다 강화된 금융동맥 방안을 위한 부분들을 추가로 협의를 하고 또 키프로스 등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이제 상원 의원당과 이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 재정 자동 감축, 최근에 발동된 시캐스터 문제 협상에 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포커스가 많이 잡혀져 있는 만큼 이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S4를 공개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4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올해 최대 전략인 스마트폰을 공개를 해서 삼성전자에 쏠린 전 세계 관심을 애플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또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분쟁, 실무 협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분쟁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그러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기술 7건과 또 삼성 디스플레이 LCD 기술 7건 특허 침해에 대한 인정 여부와 또 보상 문제들을 좀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최대의 세일가스 개발 정책에 대한 관련 세미나 이것도 이제 해외 시장 미국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새 정부의 해외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 계획과 또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북미 또 중국 셰일가스의 개발 현황과 한국형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할 주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화이트데이네요. 오리온,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이렇게 한번 또 관심을 또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도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2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오늘 경제지표 나온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변동성이 좀 예고는 돼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들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여부도 많은 투자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면 약 한 3,800억 정도의 규모가 좀 출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딱 재미났었습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앞전에 앞둔 1포인트 미만으로 199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었고 코스닥은 550포인트를 앞둔 또 1포인트를 아쉽게 채우지 못한 549포인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거의 550포인트 돌파는 임박이 되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004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늘 2004포인트에 안착이 시도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더불어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또 여부들을 또 앞두고 이제 문제를 또 다룰 텐데요. 지금 만약에 시장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또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도 관심을 봐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그 금리 인하와 또 시장의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건설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지수 흐름은 좀 견고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오늘 속에서는 일단 제한적인 흐름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서 항상 변동성이 커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시장의 중심 선상에서 일단 놓고 보았을 때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출해되지 않는다라면은 제한적인 그 박스권 흐름 1980포인트 내외 그리고 2010포인트 그리고 2030포인트 이내에서 시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오히려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부터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오히려 금요일 날에 배팅 찬스를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장중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라면은 2030포인트를 돌파하는 여부를 체크하면서 접근한다라면은 이번 주에 좋은 전략과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현재 예상지수 1999포인트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 일단 큰 변동성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출발 역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